프론레터를 하면서 네. 이제 핵심지가 이렇게 오르는 걸 확인했잖아요. 네. 그런데 아직도 집값이 오른다, 네. 아니다, 가짜 네. 반등이다 네. 말이 많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러다가 결국엔 시간이 많이 흐르면 집값이 또 크게 오르고 뉴스에 나올 텐데 네. 그때 되면 또 이미 늦은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뉴스는 항상 느리죠. 보통 이제 뉴스가 행복한 뉴스와 불행한 뉴스가 있으면 어떤 게 더 클릭률이 높을까요? 불행이 훨씬 높을 것 같은데요. 훨씬 높죠. 그래서 뉴스는 저는 불안을 판다고 봐요. 클릭을 많이 해줘야 광고를 실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항상 불안과 불편함을 다루는 것 같거든요. 부동산의 경우에도 상승하는 애들이 있고 하락하는 애들이 있을 때 당연히 하락에 대한 이야기를 훨씬 더 많이 다룰 거라고 봐요. 그리고 상승을 다루면 그걸 보는 독자 입장에서는 기분이 안 좋아요. 그리고 남의 이야기라고 생각하거든요. 클릭을 안 하죠. 그래서 항상 뉴스는 한 템포 두 템포 느린 거예요. 그래서 맨날 얘기하는 게 답은 현장에 있다 뭐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네. 근데 사실 이것도 좀 밑도 끝도 없어요. 현장 가서 뭐 어떻게 하라는 거냐. 근데 사실 현장 가서 그 신호를 조금 발견하라는 거거든요. 그걸 이제 몸으로 좀 느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느껴야지만 이 신호가 여기에서 어디로 또 흘러갈 수 있을까. 그거를 좀 자기 스스로 생각을 해보고 가설 세우고 진짜 그렇게 가는지 모니터링 해보고 거기에서 이제 확신을 딱 갖는 거거든요. 근데 그 모든 과정들은 방금 얘기한 뉴스에는 없어요. 갔는데 프리미엄 벌써 1억이 올랐어요? 지난주에는 안 그랬잖아요. 그래요? 옆 동네 갔더니 얘도 팍 올랐어. 그걸 보면서 이게 또 절로 가겠구나. 지금 생각보다 내가 생각보다 빠르게 움직이는구나. 그런 목적이 굉장히 큰 거죠. 형님, 근데 결국에 이제 저희가 네. 이제 그동안 계속 유튜브를 찍으면서 네. 집값 바닥이 사는 거는 네. 신의 영역이다. 그거 어렵죠. 좋아요. 그거는 네. 포기하고. 네. 근데 이제 확실하게 상승을 시작했어요. 네. 딱 상승 초입에 살려면 어떤 지표를 좀 확인하면 좋을까요?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는 시점이 네. 조금 오르긴 올랐는데 아직 뉴스에는 안 나오는 딱 그 시점이에요. 뉴스를 안 보면 되는 거 아닌가? 그럼 계속 뉴스에 안 나온 시절이잖아요. 그렇긴 하네요. 일단 이게 어떤 정석을 찾으려고 하면 안 되고요. 지금 현재 트렌드에 맞는 조건들을 좀 찾아서 확인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맞는 이야기를 좀 들려드릴게요. 기본적인 그냥 정석은 그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미분양이 급감소할 때 그 시점은 뉴스에 나오기 전이다. 기본적으로. 네. 그러려면 미분양이 많이 쌓여 있어야 돼요. 네. 미분양이 안 쌓여 있으면 요거는 할 수가 없어요. 근데 미분양이 쌓여 있는 지역들이 많기 때문에 쫙 급감소할 때는 사도 된다 이거거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보통 실거주자들이 하락장에서 바닥치고 올라갈 때 두려워서 안 움직여요. 그래서 누가 먼저 움직이냐면 기본적으로 투자자가 움직여요. 투자자들이 돈이 없어요. 그래서 보통은 항상 이 외곽에 이런 것들 사요. 보통은. 네. 그래서 거기서 포인트가 먼저 나오거든요. 이게 이제 안쪽으로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실거주가 참여하면서 안쪽에서 한번 빵 터지죠. 입지 좋은 거에서. 네. 이게 일반적인 어떤 움직임이에요. 근데 지금은 이게 안 맞아요. 왜냐면 투자자가 못 움직이고 실거주자만 움직일 수 있거든요. 이거를 알고 이제 또 생각해야 돼요. 자, 실거주자만 움직일 수 있는 장이다. 자, 그러면 어떤 포인트를 체크해야 될까? 미분양이 감소를 하려면 이건 다 투자자가 사요. 실거주자가 미분양 감소하는 거 잘 안 사요. 그 사람들은 청약을 넣죠. 당연히. 네. 1순위로. 그래서 청약 경쟁률을 무조건 봐야 돼요.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청약 경쟁률이 지금 최근에 얼마큼 미세하게 다르게 움직이고 있는지. 네. 이게 1순위고요. 이게 되면 바로 옆에 있는 신축으로 퍼지겠구나. 네. 그거를 예상해 볼 수 있죠. 그리고 청약 경쟁률이 높아지면 신축 올라가죠. 신축 올라가면 그 다음에 바로 재개발, 재건축, 프리미엄 바로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방금 얘기한 것들이 클릭 한 번으로 찾을 수 있는 정보가 있나요? 없는 것 같은데요. 없어요. 청약 경쟁률도 지역별로 보고 아파트 단지별로 어떻게 변하는지 다 체크해야 되고요. 네. 옆에 재개발 구역이 뭐 지난달에 피가 1억이었는데 지금 2억이 됐는지는 클릭 한 번으로 못 찾아요. 스토리를 또 다 확인을 해야 되거든요. 네. 근데 그걸 뉴스에서 보겠다? 뉴스에서 안 나오죠. 뉴스에는 이미 다 게임 끝났을 때 나오는 것 같아요. 다 게임 끝나고 이제 그 도시의 신축 구주까지 다 올랐을 때 결과만 얘기하죠. 그래서 뉴스만 쳐다보면 안 되고 내가 직접적으로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는 것들, 방금 PD님이 얘기한 그 지표들, 뭐를 봐야 되는지 그걸 봐야 되는데 제가 지금 서머리 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제일 먼저 뭘 봐라?
원래는 미분양이었는데 네. 지금은 실거주장이니까 청약 경쟁률 봐라. 1순위. 네. 맞아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청약 경쟁률이 높으면 신축으로 간다 했죠. 네. 신축으로 가는 걸 뭘로 체크하고 싶어요? 갔는지 안 갔는지를 보려면. 갔는지 안 갔는지. 매물 네. 개수? 아니죠. 분양권비? 신축 아파트가 거래된 실거래 가격 점을 봐야 되죠. 이 점들이 몇 개가 찍혔는지, 네. 이게 확 올라가고 있는지, 네. 그거를 유심히 봐야 되는 거죠. 네. 그 다음에 그것들을 개수를 합치면 그게 거래량이잖아요. 네. 그 거래가 어떤 아파트에서 거래가 더 많이 되고 있는지 그걸 알아야 입지 좋은 신축에서 흐름이 가는 건지 아니면 가성비가 있는 지역에서 신축에서 먼저 이 변화가 있는 건지 네. 정확하게 체크할 수 있거든요. 네. 그거 체크해보고 이제 만약에 좀 투자자들이라고 하면 이제 전세 매물 개수가 얼마큼 달라지는지 네. 이것도 좀 체크해보면 좋을 것 같긴 해요. 그럼 네. 크게 나누면 지금은 네. 청약 경쟁률, 네, 그 다음 실거래 아파트의 점, 네, 그 다음에 전세 매물 개수. 네, 그 정도 체크해보시면 좋겠네요. 체크를 이렇게 해서 네, 야 이게 내가 원하는 그 시점인지 네. 어떻게 알아요? 뭐 샘플로 한번 좀 볼까요? 네네네. 물론 그걸 정확하게 알긴 힘든데 네.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가 생선을 떴을 때 생선이 왔다, 비닐을 벗긴다, 뭐 네. 한다, 뭐 한다, 딱 하면 이게 맛있는 회가 떠지냐? 그 방법 알려줬지만 네. 사실은 이걸 변수가 많잖아요. 항상 이론과 실전은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네. 근데 이제 조금 지역을 하나 놓고 그래도 한 번 더 설명해 볼게요. 네네. 그러면 또 설명될 수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수도권을 이제 우리가 너무 비싼 지역 하면 이거는 와닿지가 않으니까 수도권에서 한 중간쯤 되는 게 용인 이런 지역들. 네. 용인 지역을 가지고 지금 현재 방금 얘기한 걸 좀 체크해 볼까요? 네. 1번이 뭐죠? 청약 경쟁률. 그 최근에 용인 플랫폼 시대 청약했잖아요. 네네네. 이게 4대1 넘게 나왔거든요. 음. 사실 그 분양 가격 자체가 굉장히 비쌌거든요. 네. 뭐 12억 이랬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렇게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신축 거래량 어떨까요? 잘 모르겠는데요. 그래도 좀 증가하지 않나요? 지금 이제 2월달, 3월달, 4월달 거래량 제가 요즘 그래프 안 떼었는데 상당히 많이 증가했어요. 물론 과거 정말 거래가 많이 있었던 시기 대비는 조금 적긴 하지만 네. 그래도 의미가 있는 거래량이다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그 거래가 어떤 아파트에서 증가하고 있는지를 살펴봐야 되는데 네. 사실은 아파트를 다 그렇게 보면 돼요. 음. 점이 많이 찍혀 있는 걸 보면 되거든요. 근데 그거를 저는 이제 빅데이터를 좀 활용하니까 좀 빠르게 좀 확인하거든요. 네. 확인해 보면 지금 수지구 쪽에서 풍도천동에 있는 이편한 세상 수지, 선봉역 롯데캐슬, 그 다음에 광고 자이드 클래스 이런 친구들이 다른 친구들보다 거래가 조금 더 많아요. 공통점이 있는 거죠. 입지 네. 좋은데 역세권의 신축 이런 것들. 네. 그 다음에 이제 약간 좀 수지구 말고 기흥구로 갔을 때는 신갈 쪽에 있는 기흥덕 롯데캐슬 레이시티인가? 네. 입지가 좀 애매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축이라서 금액이 저렴해서 가성비라고 생각하고 거래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기흥역에 가면 이제 아파트 신축도 있죠. 거기도 거래가 좀 있어요. 그리고 구축은 잠잠해요. 이게 너무 극명하게 지금 나와요. 그 다음에 전세 매물 개수도 중요한데요. 용인에 있는 것들을 한번 쭉 보면 지금 매물 개수만 놓고 보면 거래가 되냐 안 되냐 앞에서 살펴봤고 실제 호가로 나와 있는 매물 개수만 놓고 보면 지금 보고 있는 게 수지구예요. 지금 매매, 전세, 월세 어떻게 되고 있죠? 다 감소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근데 매매는 많이 안 감소하고 있어요. 파란 색깔. 전세, 월세가 눈에 띄게 감소하고 있죠. 네. 그게 조금 차이가 있어요. 폭발적으로 지금 매수하고 있지 않다는 소리예요. 네. 여전히 물건을 내놓는 사람이 있다는 소리죠. 네. 그 다음에 기흥구는 어때요? 매매는 또 고만고만하고 전세, 월세는 조금 줄었죠. 네. 그 다음에 용인에 처인구가 또 있잖아요. 매매는 고만고만한데 전세, 월세는 오히려 뭐 조금 더 중간한 것 같기도 하고 약간 주는 것 같기도 하고. 뭐 최근에 이제 약간 줄었지만 불과 1, 2개월 전은 더 늘었잖아요. 네. 이게 세 개가 느낌이 다르죠. 네. 그 차이를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은 호황기가 아니기 때문에 네. 다 같이 가는 시장이 아니에요. 먼저 갈 친구가 무조건 먼저 가요. 그 흐름이 어디에 와 있는지를 보고 네. 내가 이 흐름을 쫓을 건지 말 건지 네. 아니면 그 다음 흐름이 올 걸 보고 내가 그 다음에 내가 깃발을 탁 꽂아둘 건지 네. 그거를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방금 얘기한 거 고작 내가 3-4개밖에 안 알려줬잖아요. 네. 근데 저 흐름이 보이잖아요. 그러네요. 약간. 네. 네, 이렇게도 관심 있는 지역을 체크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어머니, 그럼 네. 이 수지구 같은 경우에는 네. 청약 경쟁률 네. 그래도 높다고는 못할 것 같아요. 그래도. 그렇죠. 근데 네. 이제 굉장히 높은 금액에도 불구하고 수요가 있다. 네. 네. 그리고 신축 거래량, 이거는 확실히 있다.
그리고 거래량 증가 아파트도 눈에 띄게 보이고. 매물도 줄어들고. 네. 야, 이거면 어떻게 이렇게 결론 내릴 수 있을까요? 지금은 여기는 이제 바람이 불고 있다 이렇게 보이는 거죠. 음. 그래서 돛담배가 딱 떠 있는데 네. 이렇게 바람을 불고 있고 배가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다른 친구들은 바람도 안 불고 얘 가만히 있다. 아. 또 어떤 친구는 바람은 불었는데 가만히 있다. 아. 이게 약간 그 세 개가 느낌이 다른 거죠. 네. 네. 근데 바람이 이렇게 지금 불고 있는데 갑자기 이런 상황에서 역풍이 불기는 쉽지 않다고 볼 수 있을까요? 네. 부동산은 달리는 기차랑 똑같아서 네. 사람의 심리가 매일매일 안 바뀌어요. 아. 이게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마음이 더 조급해져요. 음. 그래서 더 많이 사람들이 유입되게 되죠. 음. 이게 이제 얼만큼 빨리 이렇게 불이 붙느냐. 네. 초반에 이제 장작을 불 뗄 때 얘가 활활 초반에 안 타잖아요. 네. 그 시점인 거죠. 아. 근데 몇 개의 불은 지금 불이 쭉 이렇게 붙어 있다는 거죠. 아. 그게 이제 옆으로 퍼지는 시간이 좀 걸리겠죠. 근데 딱 오늘 알려주신 것만 해도 네, 이 바람이 분다 안 분다는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아, 레고님 마지막으로 네, 지금 저희가 이제 네. 같은 시 내에서도 네, 구마다 바람이 분다 안 분다 차이가 있잖아요. 네. 2023년 상반기가 지나고 있는데 좀 하반기 시장은 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지금은 이제 실거주자의 시장이에요. 네. 그분들의 선택은 두 가지밖에 없거든요. 청약, 신축 아파트 산다. 이거 두 개밖에 없어요. 네. 그 결과는 뭐다? 청약 경쟁률. 신축 아파트 사면 신축 아파트 거래량. 요 두 가지만 놓고 보면 돼요. 그래서 올 한 해를 조금 놓고 봤을 때 지금 서울 같은 경우는 청약 경쟁률이 생각하는 것보다 조금 높아요.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좀 더 뜨거워요. 네. 아, 하반기로 가면 그 열기가 조금 더 지속되겠다. 오히려 더 커지겠다. 그런 생각이 살짝 들어요. 지금 추이를 봤을 때는. 네. 그게 왜 그럴까라고 보면 실입주를 안 해도 돼요. 분양권을. 네. 청약만 되면. 옛날에 실입주 조건 때문에 너무 무서웠단 말이에요. 음. 그냥 중도금 대출 웬만하면 다 나와요. 전매 제한도 없어요. 그러니까 일단 넣어보자 하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허수도 많죠. 네. 어쨌든 허수가 많든 적든 글로 간다는 거예요. 음.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청약 경쟁이 높아지면 신축 아파트가 가만히 있지를 않아요. 네. 시세를 높이기 시작해요. 물건을 걷어들이고. 이제 그랬을 때 점이 찍히냐 안 찍히냐 이게 중요한 거죠. 아. 무조건 점이 찍힌다는 보장이 없거든요. 네. 근데 지금 조금씩 찍히고 있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또 찍히게 되면 그 옆에 있는 구축으로 또 넘어가겠구나. 아. 서울이 그렇게 되면 경기도로 넘어가겠구나. 음. 그런 시나리오대로 이렇게 쭉 한번 저변을 확대하는 쪽으로 가지 않을까. 이제 그러고 나면 또 한 번은 또 뭐 불타오를 수도 있죠. 아. 아직은 그까지는 안 가지만. 그래서 확실한 건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뉴스가 나오고 움직인다?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아. 네. 그래서 방금 얘기한 건 결국은 시나리오예요. 네. 어떤 기준을 가지고 내가 시나리오를 먼저 만들어서 그 시나리오대로 진행되는지를 포인트를 주기적으로 체크하느냐. 체크를 하면 내가 생각한 시나리오 왔네? 그 다음 시나리오는 요건데 정말 될까? 봤더니 또 되네? 가네? 그러면 이제 뭔가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거죠. 아. 그래서 조금은 귀찮더라도 본인 스스로 시나리오를 생각하고 좀 직접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딱 세 가지만 기억하면 될 것 같아요. 맞아요. 청약 경쟁률, 네. 신축 아파트의 점, 네. 그리고 매물 개수. 맞아요.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피스!